안녕하세요. 엑스파 제이입니다. 지금 잠깐 아이 데려다 주고 드랍 해주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데, 오늘은 FSD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이게 캐년길이에요. 굉장히 구불구불한 캐년길이고 도로 상태도 되게 안 좋아요. 여기가 LA 도로가 비에도 취약하면서 큰 차, 이런 캐년 쪽에도 큰 차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도로가 패인 곳이 되게 많아요. 패인 곳도 많고, 파톨이라 그러죠. 파톨도 굉장히 여기 길은 많아요. 비 한번 잠깐 와도 막 금방 저기 도로가 패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길 자체가 워낙 구불구불해서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구불구불하거든요. 이런 길은 저 FSD가 지금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 주행하고 있는지 한번 실시간 중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보면은 항상 이 커브길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속도 조절이랑 이 스티어링 휠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 조합이 맞아야 되는데, 이 조합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버전 12 E2E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런 길을 갈 때 속도를 한 15마일로 줄여놨어요. 얘네들이 그 E2E 도입되고 무슨 기능이 나중에 좀 이따 들어왔냐면, 이 교통 흐름에 맞춰서 자기 알아서 속도 조절하는, 오토매틱으로 속도 조절하는 기능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서 사용하면 이런 도로에서는 보통 한 15마일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컨트롤 하는 거를 자기가 제어가 일정 속도 이상이 올라오면 제어가 힘드니까 낮게 속도를 줄여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방금 덜컹덜컹 하죠. 이게 파톨인데 지금 둘 다 못 피했어요. 아직 13.2.9에서는 파톨은 못 피하고, 로보택시 타신 분들 중에서 이제 파톨 피해갔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다음 달에 버전 14가 출시될 때, 릴리즈 될 때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걸 확인할 때 주안점은, 그러니까 뉴 모델 Y 주니퍼는 앞에 프런트 여기 범퍼 쪽 카메라가 있잖아요. 근데 제 차같이 구형 모델 Y는 그 카메라가 없어요. 그럼 과연 그 카메라가 역할을 해서 피해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얘가 훈련을 통해서 AI가 판단해서 피해갈 것인가. 저는 후자 쪽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란 건 여기 운전석에 앉아서 보고 판단하니까, 여기 보고도 충분히 여기 저기 파톨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주안점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한 15마일 달리던 것들이 버전이 점점 훈련이 통해 가지고 버전이 점점 좋아지면서 지금은 막 30마일, 아까는 한 25마일 정도까지 가잖아요. 그만큼 약간 속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 컨트롤이 자신이 붙은 거예요. 이게 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거 하지 않게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햇볕이 이렇게 좀 강하게 비추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햇볕에 의해서 지금 자전거 탄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미리 경고를 좀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햇볕이 이렇게 비출 때 FSD가 디액티베이티드 되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걸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리포트한 게, 제가 이런 길을 다녀서 그래요. 특정 시간에 햇볕과 이렇게 마주할 때 하는 건데, 이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요 앞에 여기 프론트 카메라가 있는데, 요 앞에 여기 안에 프론트 카메라랑 햇볕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만 지금 디액티브가 돼요. 디액티베이티드가 돼요.
근데 그전에는 약간만 이렇게 사선으로 있어도 금방 디액티베이티드가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 햇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델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면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든지. 지금 마이너 업데이트를 하긴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늘은 지금 제가 시간대가 약간 늦어서 그런지 딱 정확하게 이렇게 일직선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비춰도 그 디액티베이트가 안 돼요. 막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 문제 해결됐어, 그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는 경우에 이렇게 특히 언덕길 올라가면서 햇볕이 중천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햇볕이 이제 중천을 뜨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이 카메라 각도와 이렇게 마주했을 때 멈춰요, 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버전 14에서는 어떻게 해결됐는지 한번 주목해 보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과연 AI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팅 하는 거 말고 인지하는 거는 과연 8개의 카메라만 있으면 가능한가?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는 인지는 하되 판단의 문제인가? 판단의 문제였다는 거는 뭐냐면, 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뭐가 있어 라는 건 알지만 제가 뭔지를 모르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훈련만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훈련과 함께 파라메타 수가 늘어나야 돼요. 변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고, 변수가 늘어난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가지 변수에서 여러가지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에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신호에는 그 신호의 노이즈들을 깨끗하게 걸러줘야 정확한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정확한 신호를 받아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파라미터 많으면 많을수록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SNR이라고 그럴 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이즈가 잘못 껴가지고 인지는 했는데 판단을 잘못하면요, 사고예요. 그래서 일런이 한번 트윗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 얘기했냐면, 파라메타를 늘리는 것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거는 SNR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음 버전에서 파라메타를 10배로 올린다는 얘기는 그 SNR에 대해서 SNR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노이즈로 인한 노이즈로 인한 이상현상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사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양쪽에 오픈 트렌치 해가지고 다 이제 약간 그냥 기둥만 이렇게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더 복잡한 길들도 이제는 잘 가거든요. 단지 공사 구간에서 간혹 길을 잘못 틀 때는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애매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벌려놓고 이렇게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여기는 정작 보니까 얘가 지나갈 수가 있고 저 뒤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나 여기 사이로 지나가도 되는 길이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럴 때는 다른 변수들을 캐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로 그런 데 보면 편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편말을 읽지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쪽은 확실하게 우회전해서 가세요, 아니면 좌회전해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요 길 따라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닐 때는 애매하게 세워져 있을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들을 캐년길이 내려왔잖아요.
그 캐년길을 내려오면서 제가 혹시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자세나 행동을 보인 적이 있나요? 전혀 없죠. 막 손짓 발짓 다 해야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냥 얘 하게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전한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고 믿을만하다 라는 생각을 그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면 저도 이렇게 저 이거 대본 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 전에 생각해서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그냥 해야지 하고 좀 전에도 그냥 영상 킬까 말까 특별한 테슬라 이슈나 아니면 다른 뭐 얘기할 건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래도 오늘은 여기 캐년길을 지나니까 한번 이 길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면서 소개를 시켜드리자 라는 생각을 그냥 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그걸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막 하면서 지금 손짓 발짓 다 하면서 중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에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거예요. 대신 전방은 보죠. 전방은 보고 혹시나 하니까 한 10% 정도에 대한 신경만 여기 운전에 저는 쓰는 거예요. 혹시 모르기도 하고 제가 주시를 안 하면 얘가 경고를 막 울리니까. 그만큼 안전하고 피로도가 확 줄어들죠. 이 운전 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게 단 하루에 보통 한 30분은 보통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면서 그 30분이라도 거의 운전 노동에서 해방이 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편하게 만들어주고 그 기분은 진짜 느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게 점점 하면서 중독이 돼요. 여기는 제가 이름 붙였었는데 마의 스탑사인 교차로거든요. 12차선 마의 스탑사인 교차로인데 지금 차가 별로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스탑사인이 다 스탑사인으로만 컨트롤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서로 눈치 싸움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데든 다 사람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시야는 한 방향만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온지를 360도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 제가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왔어? 막 이러면서 눈치 싸움을 해요. 눈치 싸움을 하다가 조금씩 그러면 앞으로 나가죠. 왜냐면 멈췄다가 가면 하려니까 사방에 있는 차들이 다 조금씩 앞으로 자기 먼저 가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얘가 저기 가면은 되게 주저했어요. 내 차례인데 누가 폭 튀어나와. 또 내 차례인데 누가 또 퍽 튀어나와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제가 엑셀을 좀 밟아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과감하게 천천히 나가야지도. 나가다가 다른 차가 나오면은 그에 맞춰서 천천히 나가다가 양보해주고 가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눈치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랑. 그 정도로 FSD는 많이 발전을 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런 걱정들이 원래는 모든 차가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율주행이 직접 한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직접 운전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요. 왜? 얘네들은 머릿속 계산하니까 쟤는 1번, 얘는 2번, 3번, 4번, 5번, 이게 내 차례네? 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FSD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재미난 길이 있을 때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